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사회보험 환경 등록을 통하여 설정된 사업장의 기본 정보와 각종 보험 요율은 사원별 인사정보 등록 기본 정보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등급이 입력되어 사회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시 반영되고 관련 신고로도 반영된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취득과 관련된 입사하면 취득하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회보험 취득과 관련해서 입사했을 때에는 사회보험 취득과 관련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보험 취득관리를 봅니다. 입사자에 대한, 그러니까 입사자에 대해서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위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인사정보 등록에서 우리가 먼저 입사일자, 주민번호, 이는 인적사항과 급여정보 등의 등급 등의 정보로서 사회보험 취득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회보험 취득관리 한번 가봅니다. 사회보험 취득관리는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위해서 사원별로 해당 사원의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김상우의 피보험자 정보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랬어요. 배우자 이지민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취득신고일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사회보험 취득신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회보험관리로 메뉴를 들어갑니다. 사회보험관리로 열어보도록 합니다. 사회보험관리, 여러분 사회보험관리로 가야 됩니다. 사회보험관리. 첫 번째 사회보험 취득관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연도와 그 다음에 사업장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원을 불러옵니다. 사원을 불러옵니다. 권상우를 선택하고요. 여러분 신고 구분에 보면 여기에 1월 16일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이것이 아마 신고일이죠. 2017년 1월 16일 이렇게. 그 다음에 신고 구분은 전체 선택해 줍니다. 전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건강보험에 체크를 하시고 건강보험에 여러분 피부양자의 배우자 있음 여기다 체크하고요. 배우자 있음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를 여기다 선택합니다. F2를 누르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관계를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이지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고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고 구분에는 여러분 신고일자가 1월 16일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렇게 탭이 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에 대한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지금 배우자밖에 없잖아요. 피부양자가 배우자 있음을 선택해야 하단에 이렇게 메뉴가 뜬다는 거죠. 배우자가 없음 선택해버리면 여기다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있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우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자 입력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냐면 자, 우리가 입력해 놓은 걸 한번 봅니다. 지금 입력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보험에 있음으로 하고 배우자를 입력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자격 취득 신고서에 가가지고 조회를 하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자격 취득 신고서에 가가지고 조회를 해보래요. 사회보험 취득 신고 메뉴에 등록된 데이터에 의해 취득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자격 취득 신고서 가보면 김상우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조회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피부양자 탭에 가보면 배우자 이지민이 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회보험관리 한번 가봅니다. 사회보험관리에 자격취득신고서 더블클릭. 그러면 여러분 자격취득신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있는데 김상우가 보이고 배우자 이지민 좀 전에 입력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는 여러분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고 교재를 보시고, 자 이제는요 퇴사한 사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퇴사한 사원에 대하여 퇴사 후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과 상실 신고 대상 사원을 등록하고 상실 정보를 입력하면 사회보험 상실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여기서는요 인사급여관리 사회보험관리에 여러분 누가 지금 퇴사했는지를 봅니다. 백수인 개인적인 사정 밑줄짝, 그리고 퇴사 일자 동그라미. 우리가 중요한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 다음에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12월 28일 날 중요하고요. 상실일은 그러면 퇴사일 다음 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거 상실하는 날은 바로 퇴사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고일은 12월 30일 날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실업급여 청구 안내를 하지 않았대. 미안내고 대체 인력 채용 계획은 없음이라고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관리에 인사정보 등록에 재직정보 탭에서 우리는 뭘 입력해야 된다? 퇴사일을 입력을 해줘야만 우리가 여기서 자격상실일은 그 다음 날짜인 12월 29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상실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자격상실 관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보험 관리에 사회보험 상실 관리, 퇴사했을 때니까 상실 관리로 와야 되겠죠. 상실 신고서, 사회보험 상실 관리 다 같이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도와 여러분 사업장을 선택하시고 백수인을 선택합니다. 신고 구분에는 신고일자를 입력합니다. 여기 신고 구분에는 신고일이에요. 신고일은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신고일이. 그리고 바로 옆에 국민연금 클릭해 보세요. 상실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신고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상실일이에요. 상실하는 날짜는 다음 날짜라고요. 퇴사일의 다음 날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9일이 되는 거고 상실 코드는 사용관계 종료라고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건강보험도 상실일이죠. 12월 29일입니다. 상실일. 그리고 상실보험은 퇴직 선택하고요. 고용보험도 상실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모두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이 상실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 코드는 개인사정, 자진퇴사 선택하시고 실업급여 청구 안내 있었죠? 미안내 안내했느냐 안내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대체인력 채용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음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고 구분에는 여러분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는 전체가 다 상실일이 그 다음 날짜가 상실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자, 쭉 보시면 상실, 건강보험도 상실일, 국민연금도 상실일, 고용보험도 상실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이건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이것도 메뉴 들어가서 조회하는 메뉴고요. 여러분 퇴직한 사원이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퇴직한 사원이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쫙 치시고요. 실무적인 내용이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회, 보험, 상실 신고까지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의 마지막 프로세스가 연말정산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관련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관리 프로세스를 들어가야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요 관련된 이 전 문제를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